네, 머니맨님. 네. 지금 콧대 높은 강남 주민분들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 줄을 섰습니다. 네. 오세훈표 공급 정책이 본격 시작됩니다. 집값 잡힐 수 있을까요? 신통방통한지 이번 방송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머니맨 송준영 기자. 네, 임대맨 기래성 기자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어디 와 있죠? 예, 저희는 지금 요즘에 핫한 네. 그 압구정에 와 있습니다. 지금 압구정이 네. 최근에 그 이제 오세훈 시장의 그 핵심 주택 그 공급 공약이죠. 네. 신속 통합 기획인데요. 네.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압구정 이 많은 단지들이 네. 요 신통 기획을 신청했다고 해서 네. 저희가 이쪽에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네. 압구정이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뭐 최고의 구촌이고 그다음에 재건축의 끝판왕이다. 그래서 뭐 그동안에 잘 안 이루어졌던 적도 있었는데 네. 이번에 신통기획을 통해서 빠르게 재건축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네네. 네. 이쪽이 원래 전통 부촌이었는데 네. 이제 건물이 좀 너무 이제 낡다 보니까 네. 여기 거의다가 준공 한 4, 50년 차 네. 이렇게 넘은 단지들이 많거든요. 네. 예. 네, 또 한 가지 측면은 사실 압구정뿐만 아니라 그 오세훈 시장이 신통기획을 통해서 공급을 늘려서 이렇게 집값 안정화를 시키려고 하는 네.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네네. 신통기획을 통해서 전반적인 오세훈표 집값 잡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압구정으로 본 신통기획 서울 집값 안정화 될까? 입니다. 네, 임대매님. 저희가 또 청소를 옮겨서 이렇게 단지 안으로 들어왔는데, 네. 사실 뭐 그 신통기획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전에, 네. 재건축 혹시 어느 정도 걸리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재건축 뭐 빠르면은 뭐 한 10년. 10년. 예, 예. 네. 늦으면 뭐 20년 정도. 예. 엄청 뭐- 오래 걸리네요. 예, 더 걸릴 수도 있고요. 네. 예. 사실 뭐 제가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재건축 연한이 지났지만 네. 제 자식이 돼서야 이게 된다는 이야기가 네. 있을 정도긴 하거든요. 예. 사실 그만큼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네네. 그래서 나온 게 사실 이 신통 기획이거든요. 네네. 이쯤에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신다면은. 예. 이 신속 통합 기획. 예.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선거 그 공약으로 이제 내세웠던 이런 주택 공급 전략인데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서울시가 개발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네. 정리를 해보자면 네. 민간이 이제 개발을 주도를 하되 이제 뭐 행정적인 지원, 뭐 만약에 예를 들어 정비구역 지정이나 네. 뭐 다른 행정적인 지구 단위 계획. 네네. 뭐. 그런 절차들을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제 뒤에서 지원을 하는 거죠. 예. 잘못 사실은 오해하기로는 서울시가 개발에 참여하고 서울시가 약간 주체가 되는 그런 느낌일 수 있는데, 네. 사실 이 기획 단계에서 서울시가 도와주겠다, 약간 네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네네. 그렇다면 약간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렇게 좀 빠르게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이렇게 도와줘서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이렇게 네. 얘기하면 되겠네요. 네네. 최종 목표는 그거죠. 신통 기획에도 두 종류가 있는데 네. 재개발, 재건축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압구정은 지금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 그 신통 기획을 네. 추진하고 있는 그런 단지가 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압구정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심사를 신청한 상태이고, 지금 이미 진행 중인 단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의도 시범, 그 다음에 대치미도, 잠실 장미 1, 2, 3, 그리고 뭐 여의도 한양, 뭐 고독 현대, 송파 한양 2차, 뭐 구로 오신빌라 등 이렇게 7곳이 이미 지금 진행 중인 상황에 있고, 또 진행 예정 단지도 있는데, 뭐 저희가 오늘 압구정을 포함해서 뭐 신반포 2차, 그 다음에 서초진흥 뭐 이런 곳 포함해서 총 5곳이고요. 이거는 재건축 한정이긴 합니다. 신통 기획에서도 네. 이 압구정을 좀 찾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네, 있습니다. 예. 저희 한번 둘러보시면서 이야기 네네. 나누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뭐 네. 사실 압구정 같은 경우는 네. 그 아까 전에도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그 어떤 부촌의 상징이기도 하고, 네. 뭐 재건축의 끝판왕이라는 그렇죠. 얘기도 많았었잖아요. 그리고 뭐 또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압구정이 그동안에 사실은 재건축 시도를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예. 2009년에 보면 한강 르네상스, 그것도 오세훈 네. 당시 예. 한강 르네상스였고, 2016년에도
또 특별구역 이렇게 허가 네. 지역 뭐 이렇게 해서 그렇죠, 예. 한 번 더 시도를 했었는데 네네. 잘 안 됐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그보다 좀 더 인센티브랑 좀 더 혜택을 줘서 새롭게 또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예. 또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 압구정이 만약에 그 재건축이 된다면은 네네. 뭐 서울시 말로는 지금 1만 가구거든요. 네. 그래서 1.6배 정도의 어떤 그런 더 가구가 좀 더 들어올 수 있는 예.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상징성이나 네. 네, 그리고 성공의 어떤 이후에 공급의 어떤 실질적인 효과나 네. 이런 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해서 사실 그렇죠. 압구정을 예. 제가 압구정으로 정했습니다. 예. 네. 원래 뭐 압구정이나 네. 강남권에서는 네. 솔직히 그냥 사업해도 뭐 사업성이 괜찮거든요. 아,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좀 규제가 많았던 게 사실이에요. 아, 네. 예. 이제 박원순 시장 시절 때도 네. 뭐 좀 재건축이나 뭐 재개발 이런 네. 걸 좀 옥죄는 면이 있었고 네. 도시재생 많이 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는 네. 뭐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네.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엄두를 못 냈었죠. 요 압구정이나 이제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요. 그렇죠. 물론 뭐 제초안이라고 하죠. 뭐 네네. 그런 거는 아무래도 적용될 가능성이 아, 예, 예. 그 그건 여지는 그렇죠. 있긴 한데, 예. 근데 사실 그 지금 서울시에서 이렇게 말하는 인센티브를 보면은 좀 약간 매력적이긴 합니다. 네네. 네, 그 압구정 같은 경우는 또 한강변을 끼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그동안에 한강변 개발 제한이 사실 많이 돼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거기서도 약간의 인센티브가 들어갈 수 있다. 네. 네, 그거는 저희가 자리를 옮겨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네, 뭐 저희는 뭐 단지 내 안에 있는 뭐 네네. 압구정 초등학교 앞에 지금 와 있는데요. 네. 네, 아까 전에 뭐 했던 이야기 좀 더 약간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네. 뭐 인센티브를 살펴보면은 크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뭐 어떤 계획 기준에 대한 것, 그다음에 네네. 계획을 어떤 진행하는 속도에 대한 것, 네.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것 이렇게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부분이 1번, 2번이거든요. 네네. 그 계획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런 어떤 층고 제한이 약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한강변 같은 경우는 네. 한강간 바로 인접해 있으면은 뭐 15층 규제, 네. 그리고 그 뒤에는 뭐 35층 규제 음. 이렇게 규제가 돼 있었는데, 이거를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좀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역세권의 뭐 고밀도 뭐 이렇게 좀 그전에는 이 개발이 쉽지 않았지만 네네. 좀 더 개발을 좀 쉽게 해서 약간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 네.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두 번째로는 속도가 아무래도 정말 중요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정비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합해서 이렇게 심사를 본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원팀이라고 해서 네네. 그 어떤 중간에 뭐 중복되거나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사람이 많아서 이게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을 약간 슬림화해서 네네. 네, 그리고 뭐 거기에는 뭐 주민도 참여하고 자문단도 참여하고 네네. 그리고 뭐 실제 그 일을 하는 네네. 시 직원도 이렇게 다 참여를 해서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 네. 이런 부분이 두 번째 인센티브입니다. 네네. 뭐 특히 뭐 압구정이나 네. 여의도 이런 데는 뭐 한 4, 5년 전에 이제 추진이 되고 있었는데 네. 좀 각종 규제로 네. 속도가 많이 늦춰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단지들은 되게 좀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이번에 보면은 뭐 신청하는 단지들이 꽤 많고요. 그리고 네. 주요 요지, 사실 뭐 이런 압구정이나 뭐 여의도, 그리고 어떤 대치동 쪽에 있는 아파트들도 네. 많이 신청을 하고 이런 인센티브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신속 빠르게 한다는 그런 것에서 되게 매력을 많이 느끼고 네.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아, 모님이네. 근데 네. 지금까지 네. 너무 이제 좋은 점만 그렇죠. 예, 들은 네. 것 같아요. 이 변수가 많은 네. 이런 정부 부동산 정책이다 보니까 네. 좀 변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제가 자리를 또 한번 이동해서 이 약간의 변수, 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네.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번 가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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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우려 요인도 사실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이게 물론 신속하게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해서 마냥 신속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네. 그 이후에는 약간 주민의 동의라든지 그리고 세부적인 계획에 있어서
이견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압구정의 경우도 네. 여기는 지금 제가 예전에 네. 취재한 바로는 네. 여기가 이제 노인분들이 절반 이상이 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굳이 뭐 지금 재건축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겠죠. 빨리 진행을 하더라도 네. 되게 재건축이 좀 늦어질 네.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물론 이 초반의 단계가 사실은 꽤 길거든요. 네네. 근데 음. 이 긴 거를 감안해서 뭐 최소 10년이 걸린다고 치면은 네. 이거를 좀 짧게 해서 하면은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한 8년 정도 걸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예, 있는데 예, 예. 근데 이게 신속 통합이라고 해서 뭐 당장 한 2, 3년 내에 아파트가 지어지고 예. 그런 거는 사실 아니긴 하거든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당장 공급이 확 쏟아지진 않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뭐 공급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네. 어떤 집값 안정화에 대한 효과는 줄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긴 하긴 하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오세훈 시장이 또 앞으로 또 재선을 또 해야 사실 이 영속성이 생기는 거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긴 합니다. 예. 왜냐면은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2009년에도 한번 르네상스 한강 르네상스 뭐 한번 시도했었고 네네. 2016년에도 또 시도했었잖아요. 네. 이게 또 어그러지지 않는 법은 없거든요. 네네. 네. 또 어떤 정책적인 변수, 정치적인 변수,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변수에 따라서 이게 좀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제 신속통합계획은 네. 그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네, 뭐 그렇죠.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사실 안전진단이 요 서울시 권한 바뀌거든요. 아. 이게 국토부 소관이라 네, 예. 만약에 네. 좀 민주당 쪽이 된다. 네. 그럼 지금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뭐 좀 뭐 안전진단 받기도 네. 좀 어렵고 그렇다면은 그렇죠. 네. 이제 신통기획 신청이 좀 네. 주춤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미 뭐 안전진단 그 통과해서 신청한 네. 뭐 단지들은 물론 그 안전진단에 대한 걱정은 뭐 덜 수 있지만 네. 근데 안전진단부터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단지들이 있거든요. 재건축에 한해서 이렇게 보면은.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정책적인 어떤 그런 불균형?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지금 네. 뭐 여의도나 목동, 뭐 상일동, 네. 명일동 네. 이런 데서 지금 안전진단 준비하고 있는데 네. 다 지금 이제 정부 바뀌면 음. 안전진단 신청하겠다고 다 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 네. 예. 뭐좀 그런 단지들이 만약에 안전진단에 통과한다. 네. 그러면 또 음. 오세훈 시장이 재선에 성공한다. 네. 이렇게 하면 좀 신통기획이 또 활성화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네. 뭐 지금은 어쨌든 뭐 두 대선 후보가 뭐 공급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네. 좀 더 약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건 까봐야 알긴 하겠죠. 네네. 네. 그리고 또 하나 변수가 이거 되게 아이러니하긴 한데 이 지금 여의도나 이렇게 압구정에 지금 재건축을 좀 신속하게 하려고 하는 이 움직임 자체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 집값 상승 예. 자극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사실은 뭐 올해 안에 뭐 이 지구계획 단위를 다 설정하려고 했는데 그걸 내년으로 지금 미룬 상태입니다. 네네. 네, 그렇죠. 예. 그거 되게 아이러니하죠. 지금도 뭐 신고가가 계속 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이런 변수들을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이제 전문가분들을 연결해서 좀 이 신통기획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뭐 장단점, 뭐 우려되는 부분 이런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도움되겠죠. 근데 뭐 음. 단기적으로는 개발 호재로 인식할 테니까 뭐 가격이 약간 불안해지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빨리 해서 신속 통합하는 건 하겠지만은 네네. 재건축 안전진단이라든가 예. 뭐 그런 것들이 최소한이 해결돼야지 더 활성화되겠죠. 그게 안 되면은 뭐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죠. 안전진단, 제초제, 분양가 상한제. 3중에 지금 장벽들이 있잖아. 이게 결국은 뭐냐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서 누가 이제 빨리 주민동의세를 받느냐. 푼다고 해도 우리가 이제 제초안이 보통 우리가 이제 이게 압구정 같은 경우에는 4, 5억 정도 나올 거거든. 분양가 빼고 추가적으로. 네. 그 돈을 내려고 하면 누가 재건축에 동의하겠냐는 거지. 네, 임대민님. 저희가 뭐
압구정을 한번 돌아봤는데 네. 사실 여기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최고 입지라고 이렇게 알려진 곳이잖아요. 네네. 네, 좀 어떠셨어요? 예. 아무래도 네. 요 진짜 압구정 네. 뭐 그리고 압구정을 포함해서 요 강남권 네. 이런 데서는 뭐 공공 이런 기간만 이제 들으면 엄청 경기 그렇죠. 예, 막 경기를 일으켰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또 상황이 완전 180도 바뀌어서 너도 나도 이제 신통기획을 하겠다고 지금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 콧대 높던 이제 강남 주민분들이 요 신통기획을 신청한 거 보면 네. 좀 뭐 사업성도 있고 좀 가능성이 있나 보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여기서 움직였다면 다른 지역들도 신통기획에 엄청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네.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저희가 뭐 사실 장점도 따져봤고 우려 요인도 따져봤는데 네. 사실 저희가 결국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 이런 어떤 공급 정책이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네. 였는데 이런 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네. 어떤 진행 단계 그리고 어떤 공급 시그널에 따라서 아니 집값이 잡힐 것인가. 사실 네. 뭐 서울에 뭐 공급할 수 있는 곳이 잘 없잖아요. 네, 그래서 네. 뭐 사실 뭐 대선 후보들도 마찬가지고 오선 시장도 마찬가지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여기 공급을 추진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과연 이게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인지 네. 아니면 이런 강남의 어떤 재건축이 새로운 집값 상승의 트리거가 될 것인지 이걸 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가 이렇게 한번 쭉 둘러봤고요. 사실 뭐 제가 스튜디오 이야기 안 돼가지고 사실 나와보길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정말 주변이 이렇게 천지개벽을 하면은 어떤 공급적인 측면도 물론 그렇겠지만 되게 대한민국의 어떤 풍경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뭐 여기 백화점 오시면서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과연 이 강남의 어떤 집값을 이런 신통기획이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런 강남 아파트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신청하는 곳이 아마 많아질 것 같은데 이런 공급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좀 이제 계속 진행될 때마다 네, 요 관련 정책들을 네.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줄의 길목을 지키다 지금까지 머니맨 임대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줄의 길목을 지켜드립니다. 머니방위대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